이성계와 이방원의 끝없는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원경왕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적대하는 모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성계는 결국 아들 이방원에게 철퇴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원경왕후가 이방원을 대신해 철퇴를 맞으며 아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장면에서 그녀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방원은 이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경왕후에게 돌아온 것은 폐비논이라는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철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적대적인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그는 공양 행사를 마친 뒤 태상왕 이성계를 추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한 뒤 가별초를 동원해 궁을 장악하려 했던 아버지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이방원을 끝끝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방원의 경고에도 이성계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 이방가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원경왕후는 남편 이방원을 대신해 철퇴를 맞았음에도 폐비 논의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폐비라는 카드로 자신의 외가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흉측한 소문까지 막아내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냉철한 태도는 정말 인상적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채령입니다. 태종의 승은을 입은 뒤 야망을 키워가고 있는 채령은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를 오가며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런 채령을 간파하며 단호히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 움직여라. 채령은 이에 제가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었고 태종은 단호히 답합니다. 나를 주겠다. 이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뜨거운 키스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상왕 이성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해진 것이죠. 태종은 원경왕후에게 태상왕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그녀를 차갑게 대하며 내가 이방원을 왕으로 세운 뒤 민씨의 나라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날 선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성계는 급히 찾아온 아들 이방원에게 다짜고짜 죽어라라는 말을 던집니다. 과연 이들 부자의 갈등은 어떤 결말로 이어지게 될까요? 앞으로 이성계, 이방원, 원경왕후 그리고 채령까지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향해 대놓고 독설을 퍼부으며 그를 철저히 깎아내렸습니다. 민씨 가문에게 놀아나는 너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이성계는 이방원의 왕위가 민씨 가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자극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원의 마음속 열등감을 한껏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어이없게 돌아갑니다. 사이가 나빠진 부부가 하필이면 합궁해야 할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태종은 이 기회를 이용해 원경왕후를 길들이려는 듯 숙직상궁을 방 안에 들여 잠자리를 지켜보게 하고 그들에게 지시까지 내립니다. 합궁 과정을 감시하고 순서를 알리라. 원경왕후는 치욕적인 상황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에 태종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궁전을 찾을 일이 없을 것이다. 합궁날을 정하지 말라. 한편 원경왕후는 정부원을 통해 가별초가 이성계를 습격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소식을 태종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원경은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가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또 몰래 정보원을 움직였느냐 며 화를 냅니다. 결국 원경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이방원은 형 이방과의 처소를 수색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역모를 계획한 서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방관은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이방원은 분노하며 모른 척한 것도 역모다 라며 형을 몰아세웠습니다. 원경왕후의 조언은 태종에게 다시 한번 그의 왕권을 굳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방원은 그녀를 믿고 위험한 임무를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믿을 사람은 그대뿐이여. 아바마마를 설득해 데려오시오. 원경왕후는 이성계를 모시고 이동하던 중 예상대로 가별초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지원군이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성계는 분노하며 칼을 휘두르며 원경왕후에게 다가갔고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그때 형 이방과가 나타나 이성을 되찾아달라고 애원하며 이성계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설득에도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원경왕후가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에게 아버지를 잃는 한이 있어도 형 이방과를 설득하라고 조언했고 그것이 이방원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에게 계속 화를 내며 그녀를 억누르려 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그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원의 복잡한 감정은 더욱 깊어갑니다. 한편 후궁 영실은 친척이 역모에 연루되며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태종은 원경왕후에게 영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씁쓸해하며 사람들은 내가 질투해 눈이 멀어 영실을 죽이려 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자조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태종이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을 떠올리며 씁쓸해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아. 결국 태종은 영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원경왕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원경은 눈물을 삼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당신 스스로 해결하시오. 태종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며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방원과 원경왕후 사이의 복잡한 갈등 그리고 왕권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음모를 통해 그들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이 증폭됩니다.